육아와 가사 등 엄마들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맘스라디오 김태은 대표를 만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찬양과 율동, 성경 지식 등을 겨루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협회가 신년 인사회를 갖고 새해에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육아를 컨텐츠로 한 스타트업을 설립해 경력 단절을 극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맘스라디오 김태은 대표인데요. 잘 나가는 유튜버에 최근엔 책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조유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 중 상당수가 경력 단절을 경험합니다.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육아 문제인데요. 출산 이후 돌아갈 곳이 없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맘스라디오 김태은 대표도 14년 경력의 베테랑 방송작가였지만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육아를 콘텐츠로 한 유튜브를 시작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도 또 특별히 내가 어떤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글을 잘 쓰는 것도 다 컨텐츠거든요. 내 삶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게 목적이 있게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공유할 때 컨텐츠를 만들 때 누군가의 삶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왜 엄마를 위한 라디오는 없을까란 질문으로 시작한 맘스라디오는 구독자 4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많은 엄마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육아하면서 생긴 불면증, 부부간 부딪히는 육아법 등 엄마라면 모두 공감할 내용을 나누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게스트로 초대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를 하면서 나눈 다양한 경험들을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자신처럼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경력 단절 엄마들을 위한 실제적인 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맘스라디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매출 2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수익금으로 미혼모와 아동학대당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등 선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에게 그 엄마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성장하고 또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엄마라는 사명이 저는 정말 영광스럽거든요. 왜냐면 한 생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저를 믿고. 그 사명을 정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싶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가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은 찬양과 율동, 성경지식 등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각 지역대회를 거쳐온 3,500여 명의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한 그간 연습한 성경 암송과 찬양, 율동을 뽐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행한 지도교사와 부모들은 함께 응원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경쟁을 통해 등수를 가리긴 하지만 참여한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성을 키워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연합회는 다음 세대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1972년 제1회 성경고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협회가 신년 인사회를 갖고 비즈니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CBMC 서울동부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권역에서 약 1,000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새해 주제를 선포하고 다음 세대와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승율 한국 CBMC 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게 기본이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터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룩한 비전의 삶을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정성진 목사는 요즘 대한민국 어디서든 갈등과 대립, 분열이 일어난다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에 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기독실업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날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들이는 생활 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반입 총량제가 시행됐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9.11 수색구조단이 지난해 연말 이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구티비가 구조단과 함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공수처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6년 부패방지법이 발의된 지 23년 만입니다. 이르면 7월 신설되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산부요인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막는 한편 검찰의 독점 기소권을 나눠 가지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만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쓰레기 반입 총량제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이는 생활 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반입량을 10% 줄였습니다. 할당량을 넘길 경우 해당 지자체는 반입 수수료를 2배나 내고 5일 동안 쓰레기를 매립지에 들일 수 없습니다. 반입량 기준이 1년 단위라 상반기에는 영향이 작지만 하반기 물량 조절에 실패하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 필리핀에 2개의 대형 태풍이 잇따라 들이닥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9.11 수색구조단은 성탄절 새벽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구조단은 필리핀 레가스피시에 있는 빅토리 빌리지란 빈민촌을 찾아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약 4천 가구가 밀집한 이곳은 대형 화재까지 발생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구조단은 뜯겨진 지붕을 막고 무너진 담을 세웠습니다. 해충 번식을 막기 위해 방역하고 상처가 더 난 아이들을 치료했습니다. 구호 소식을 들은 알바이 주지사가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복구 방안과 재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에서 재난 대응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 부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맏형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로 무려 71만 명이 법정 노인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3천억 원을 더 들여 노인 일자리 13만 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효과입니다.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공공 형태로 고용 창출보단 소득 지원에 가깝습니다. 이마저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지만 정작 일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군사적 보복 대신 경제 제재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 걸음 물러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의 충돌 위기가 누그러지고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여의도 면적 약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천 제곱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양구, 원주, 경기도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입니다. 또 통제 보호구역 일부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협의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9일부터 기존의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포인트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로 가까운 자치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국회대로가 서울광장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선형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9일 신월 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총 7.6km 구간에 5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녹색공원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공원을 뉴욕의 하이라인, 시드니의 굿즈라인처럼 세계적인 선형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 광산교회가 몽골기독교 총연합선교회 회장 김동근 장로를 초청해 신년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김동근 장로는 몽골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대해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2020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두고 내홍을 겪어온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끝내 분파됐습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 성직자 허용에 반대해온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별개 분파로 독립하는 겁니다. 각 연회와 성도는 투표를 통해 새로 형성되는 감리교단에 가입할지 머물지를 정하게 되며 다만 분파 이후에도 양측 모두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 명칭은 유지하게 됩니다. 최종 입법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지난해 4월 예배당이 전소됐던 속초 농아인교회가 전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새 터전을 마련하고 재건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장애인 전문 사역자인 최만성 목사가 새로 청빙됐으며 예배당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속초 시내 중앙에 4층 규모의 방주 형태로 건축을 시작한 교회는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새로 완공될 교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통합의 공동체를 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수호결사대가 서울기독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수대는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불교 사찰에서 설교한 손원영 씨를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로 복직시킬 수는 없다며 이는 기독교 사학의 건화 개념을 파괴하는 반기독교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성탄을 앞두고 불교 사찰인 열린선언에서 예수를 보살이라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